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장 마감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집중해야겠죠? 네,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매일같이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지수 움직임 바라고 다 같이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살펴볼 리뷰 종목은 어떤 거죠? 네,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하락했던 중에 제가 이 음봉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뭐 10% 가까이 좀 수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상승폭을 좀 돌려놓긴 했습니다만은 시장 빠진 거 대비하면은 오전장에도 상당히 강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죠.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과는 상관없이 갈 수 있다. 지금 시장은요, 사실 좀 어떤 그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인플레라는 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가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곡물 가격이 올라갈 때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이 팜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이 이지바이오 계열사로서 이 배합사를 공급하고 있고 관련 시스템을 같이 공급하고 있는데 일반 사료만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어떤 생산성 향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타 곡물 관련주에서 대량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곡물이 이 가격 급등하는 이 모양새가요, 쉽게 멈출 기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1차 목표가를 못 갔습니다만은 1차 목표가 2,000원, 2차 목표가 2,200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화신이라는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자동차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화신 같은 경우도 제가 첫날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좀 올라서고 있는 건데, 화신은 이 기아 자동차 조지아 부근에 공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 매출이 1조 원대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1,600억밖에 안 된다.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EGMP, 이 EGMP는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드는 거 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어서 어떤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가장 수혜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기아차도 좀 반등 나왔고요. LG화학 반등 세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서 화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삼거래를 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좀 고점을 깨놨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전고점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일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 기아차 반등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화신 같은 경우도 1차 목표가 6,000원 아직까지 안 갔지만은 2차 목표가 7,000원까지도 계속해서 홀딩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일부에서 시청자분들이 오늘 기아차 왜 잘 가는 거예요? 라고 네. 여쭤봤는데 제가 대답을 못 드렸거든요.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기아차가 이제 애플카 때만 몰랐잖아요. 근데 이 애플카 아니더라도 이번 달에 이제 CV라는 이 전기차가 공개가 됩니다. 네. 그 7월 달에 출시가 되죠. 그다음에 지금 그 애플카 협력에 있어서 애플카 외에도 애플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라스트마일이라는 이 마지막 구간의 이동수단이 어떤 뭐 킥보드라든가 뭐 전기 자전거 이런 부분은 따로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 어떤 그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애플과 관련된 무언가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애플카로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이 CV라는 그러니까 현대의 아이오닉 5가 있다면은 지금 그 기아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네. 코드명 CV인데 이게 아마 다음 주쯤에 공개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에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기아차 안 보고 있으시면 놀라셨을 거예요. 지수가 이런데 기아차 왜 이렇게 잘 갔을까 하는데 현재 구간도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키워드와 기대 수익률 투자 기간으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일주일 안에 20%. 어제는 곡물가 상승 네. 때문에 팜스토리를 저희가 추천해 드렸다면 그렇죠. 오늘은 원자재가를 갖고 오셨어요. 그 인플레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곡물 가격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요. 지금 올라가는 어떤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맞아요. 특히 원자재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기차 관련주 많이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근데 전기차 때문에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전기차로 어떤 그 상승을 컸다고 한다면은 네. 제가 볼 때 원자재 관련주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설명 드려보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간 게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 20%, 투자 기간은 좀 이것도 좀 급등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조금 짧게 볼게요. 그럼 네. 어떤 뉴스를 살펴봐야 될까요? 원자재가가 올랐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슈퍼사이클이 온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네요. 사실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이 국제 원자재 원유값이 상승 내리를 하고 있다. 특히 뭐 오늘 아침에다 보셨겠지만은 유가는 지금 코로나19 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각국에서 이제 부양책으로 쓴 돈이 20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 회복이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다가오고 있고 원자재, 원유값 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원유가 코로나 전보다 올라가고 있어서 이 원자재 급등에 대한 좀 부분이 좀 상당히 나아지고 있고요. 원자재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잠깐 올라가는 것은 슈퍼사이클이라고 안 하죠.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올라가는 것은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되고 있다. 기대라기보다 우려감이라 봐야겠죠.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철강석, 구리, 이런 니켈 등이 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니켈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63%가 올랐고, 구리는 아시겠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원자재 값이 더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 또 계속 빨아들이고 있고, 특히나 이 중국이 이번 양해에서 발표하겠지만은 또 철강 생산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이고 수요 많다 보니까는 원자재 급등 현상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이 원자재 쪽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 내용인데, 끝없이 몰려드는 돈, 이 거침없는 미국의 히토류 우라늄 관련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히토류 관련주가 있고 원자재 관련주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도요, 이 MP 머티리얼즈라는 그 미국 내 유일한 히토류 관련주가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4개월 동안 4배가 올랐다 그래요. 4개월 동안 4배 올랐으면 정말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 어떤 그 미국과의 어떤 히토류 전쟁 가능성에 있어서 좀 오른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글로벌 완성차들이 대부분 다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죠.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하고 전기차만 생산한다는 그런 글로벌 자동차 기업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전력 공급 인프라에 있어서 뭐 풍력 발전 비중도 좋아지고 있고 관련 설비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토류가요, 이 전기차하고 뭐 풍력 이쪽에 다 들어갑니다. 히토류는 전기차나 스마트폰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풍력 터빈에도 들어가고 있고, 이런 히토류를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만들고 있고, 미국이 쓰는 히토리의 80%를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이 미국에 대응하는 소재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죠. 근데 이런 발표는 어떤 그 발표는 중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오늘 개막을 했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끝나기 때문에 그때 나올 것이고, 아마 중간에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토리에 대한 어떤 그 미중 전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선언을 했고요. 중국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히토리를 싸게 팔지 않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뉴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얘기 정말 멋집니다. 구리와 히토류인데요. 구리와 히토류를 가진 자가 전기차 시대를 지배한다. 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리와 히토류를 갖고 있어야 전기차를 지배한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구리 가격 상승하고 있고요. 이 히토류 가격 상승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전기차 모터는 구리 코일과 히토류 연구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 모터를 보면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히토류가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보면은 순수 전기차의 구리가 80kg 들어간다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38kg, 그다음에 순수 전기버스 있죠. 여기에는 구리가 370kg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걸 다 합쳐보면은 2030년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계획하는 전기차 시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구리가 약 700만 톤 필요한데, 이 700만 톤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고 하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구리 강산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리 강산의 규모가 200만 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7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차 시대로 감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리 강산이 200만 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3분의 1밖에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리는 없는데 수요는 많다라는 얘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 구리량이 360만 톤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는 없는데 필요는 하다. 근데 구리 강산이 새로 발견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리가스는 지금도 올랐습니다만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구리, 히토류 이런 원자재 관련주를 우리가 지금은 꼭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구리와 히토류, 그리고 최근 뭐
리튬, 코발트 다 가격이 그렇죠.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갖고 오셨겠죠? 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볼까요? 네, 그런 거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오늘 제가 세노텍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노텍은 아직까지 이런 그 광물 쪽에서 이제 막 좀 시작을 하고 있어서 네. 실적이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다만 웬만한 광물 관련주가 다 실적은 없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 세라믹 비드를 양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판매 이 세라믹 비드를 판매하는 그 회사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독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은 가공한 세라믹을 이제 구슬 형태의 미세한 입자로 이 성형해서 제조 공정을 거치는 생산하는 산업 소재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분쇄기 내부에서 원료와 함께 섞여가지고요. 좀 동그랗게 깎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크기로 분쇄, 분리, 혼합, 연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전기, 전자, 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 항공, 촉매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세노텍 한 군데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광물, 도료, 그다음에 안료, 석회석, 섬유, 목재 등에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그 높은 순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높은 밀도를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세라믹 비드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세노텍이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의약품에는 지름이 0.3mm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나 반도체에는 0.1mm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알갱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생산하는 기업은 세노텍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물 자원에 있어서 광물 자원이 소중해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세노텍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한번 이제 어떤 그 원자재가 급등 현상에 의해서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최근에 조정 구간에 있었죠. 자, 지금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조정받는 와중에 거래가 없었는데요. 오늘 대규모 거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 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긴 차트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긴 차트로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세노텍 하면 아마 좀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잡주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본다면 주가라는 것은 올랐다가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실제로 이제 이 세라믹 미드를 만들어서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엔 변동이 없고 꾸준하게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이 원자재 급등 현상에 의한 어떤 그 원자재 급등 수위로 올라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세게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을 한번 노려본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 부근이었던 2,85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3,200원 볼 텐데요. 사실 그 다음 주 양해가 끝나는데 이 양해가 끝날 때까지 이 중국에서는 어떤 원자재 급등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어떤 히토류 전략이 좀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게 발표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3,200원 훨씬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림으로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살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손절가는 2,4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자재과 관련해서 세노텍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손절가, 목표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주가는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고 또 무료 방송 대신 샵 2034 친구 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까요? 항상 제가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시장을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다음 주에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면은 그때부터 대형주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때까지만 좀 대형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개별적으로 대응하자. 제가 오늘은 무료 방송 없지만은 내일 이제 토요일 날 좀 특집 방송이 있고 네. 그다음에 내일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내일 토요일 오전장에 무료 방송 참여하신다면은 이런 전략들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인가요? 8시에 이제 생방송이 있고 네. 무료 방송은 10시부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많은 채널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 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